안녕하세요. 부자 오빠입니다. 요즘에 가뜩이나 삼성전자 때문에 좀 심란하실 텐데 이 와중에 악재가 또 터졌습니다. 올해 4분기부터 이제 D램 가격 상승세가 꺾인다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최대 5%까지 하락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제가 기사를 쭉 읽어봤는데요. 충분히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제 나름대로 좀 생각을 정리해서 메모장에 한번 나열을 해봤습니다. 가급적이면 제가 초보분들도 이해하기 쉽게 정리를 해봤으니까요. 조금만 집중해 주시면 오늘 하락장이 아마 납득이 가실 겁니다. 일단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주가가 동반으로 지금 하락을 했는데요. 방금 전에도 제가 언급했다시피 4분기부터 D램 가격 상승세가 꺾일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주가가 선반영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 그리고 SK하이닉스가 2위, 마이크론이 3위입니다. 이 세 개 기업을 합쳐서 우리가 흔히 빅3라고 통칭하는데 놀랍게도 이 세 개 기업이 전체 D램 시장의 9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D램이 뭐길래 D램 가격 뭐 5% 정도 빠지는 거 가지고 주가가 이렇게까지 폭락할 수 있냐? 아마 이렇게 의아해하실 수 있는데요. 뭐 우리가 반도체에 대해서 깊게 알 필요까지는 없지만 투자자로서 기본적인 상식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반도체를 크게 나누면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로 분류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제가 메모리 반도체만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D램과 낸드 플래시를 합쳐서 메모리 반도체라고 하는데 메모리 반도체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반도체입니다. DRAM은 데이터를 아주 빠른 속도로 임시로 저장하는 역할을 하고요. 이 낸드 플래시는 느린 속도로 반영구적으로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D램을 위주로 말씀을 드릴 건데 D램에도 사실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으로 서버 D램이 있습니다. 서버 D램의 주요 고객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텐센트, 바이두, 뭐 IBM, 네이버가 될 수도 있고 카카오가 될 수도 있고 알리바바. 소위 잘 나간다는 대기업들은 그 방대한 데이터를 보관하기 위해서 전문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자체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여기에 쓰이는 게 바로 메모리 반도체고요. 그 메모리 반도체에서 세계 1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그 다음에 모바일 D램이 또 있는데 모바일 D램은 한마디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메모리입니다. 주요 고객은 애플, 샤오미, 비보, 오포,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판매량 세계 1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모바일 D램과 낸드 플래시를 굉장히 많이 소비합니다. 자, 그 다음에 PC용 D램과 노트북용 D램이 또 있는데 이건 주로 개인과 기업에서 많이 사용을 하죠. 그리고 그래픽카드에 최적화된 그래픽 D램이라고 있는데 다른 말로 GDDR 메모리라고도 합니다. 주요 고객은 엔비디아와 AMD 그리고 인텔입니다. 보통 인텔 하면 CPU를 많이 떠올리실 텐데 사실 인텔에서도 내장 그래픽과 외장 그래픽을 잘 만듭니다. 주요 고객들만 봐도 D램 시장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나 중요한 D램이 4분기부터 가격 상승세가 꺾일 거라고 하니까 당연히 메모리 반도체로 먹고 사는 기업들의 주가가 주춤할 수밖에 없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가격 변동폭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호황기에는 돈방석에 앉지만 불황기에는 이익이 굉장히 많이 감소합니다. 뭐 지금 당장은 가격이 나쁘지 않지만 이제 조금 있으면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여기에 대한 부담감으로 주가를 지금 매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여파로 인해서 8월 11일, 그러니까 오늘 기준으로 마이크론의 주가가 5.36%나 폭락을 했고요. SK하이닉스는 무려 6.22%가 폭락을 했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는 2.12%밖에 빠지지 않았죠. 이 셋 중에서는 그나마 가장 적게 빠졌습니다.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죠. 분명히 D램 점유율 세계 1위가 삼성전자라고 했는데 왜 삼성전자 하락폭이 가장 낮을까요?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마이크론과 SK 하이닉스는 D램 의존도가 굉장히 높지만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D램 의존도가 낮습니다.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안 될 게 점유율이 1이라고 해서 의존도가 가장 높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점유율과 의존도는 별개인 거죠.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점유율 1위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의존도가 낮은 이유는 스마트폰이나 파운드리, 가전, 디스플레이, 하만, 그리고 5G 통신 장비, 이미지 센서, 차량용 반도체, 모바일 AP, 기타 등등 사업 영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자연스럽게 해칭이 되는 것이고요. D램으로 인한 손실을 메워줄 수가 있는 겁니다. 반면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메모리 반도체 의존도가 정말 높거든요.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가 사업이 잘 안 되면 이걸 메꿔줄 만한 게 딱히 없습니다. 이미지 센서 사업도 하고 있긴 한데 이건 뭐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사실상 해칭 역할을 해주지 못하죠. 마이크론도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 또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아니 삼성전자 말이지 호재에는 끄떡 안 하면서 왜 악재에는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할까? 분명히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 모두 상황은 비슷합니다. 메모리 반도체로 먹고 사는 기업이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그리고 파운드리는 TSMC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네 기업 모두 최근 5, 6개월 동안 주가가 생각보다 좋지 않습니다. 만약에 동종업계인 다른 기업들은 다 잘 나가는데 유독 삼성전자만 뭐 주가가 땅굴을 파고 있다면 뭐 욕을 먹어도 사실 할 말이 없는데 객관적으로 봐도 삼성전자만 흐름이 안 좋은 것은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메모리 반도체와 파운드리 업황 자체가 반도체 업황 전체를 대변하는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에 비해서 수익률이 실제로 저조합니다. 즉 반도체 업황 자체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았지만 삼성전자가 속한 섹터만 유독 수혜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조금 위안이 되는 부분이죠. 근데 이 반도체도 가만히 보면 특정 주기로 순환매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반도체 관련주들을 보면 뭐 장비 섹터가 따로 있고 메모리 섹터, 그 다음에 비메모리 섹터, 뭐 파운드리 섹터, 차량용 반도체 섹터 이런 식으로 또 세분화가 될 수 있거든요. 반도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서도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분류가 되고 그 중에 하나가 메모리 반도체인데 하필 삼성전자가 속한 메모리 반도체가 최근에 부진한 겁니다.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그동안 못 올랐으니까 때가 되면 언젠가는 주도적으로 치고 올라가겠구나 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GPU 관련주인 엔비디아와 AMD도 정말 오랜 횡보 끝에 최근에 엄청난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요.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거의 7, 8개월 동안 주가가 제자리였습니다. 오죽하면 횡비디아 또는 횡보디아라고 놀림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에 속해 있는 장비 관련주라든가 뭐 비메모리 관련주들 그렇게 성적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다음 차례는 누가 될까요? 제가 볼 때는 메모리 반도체와 파운드리 업체가 될 겁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10년 후에 3배 오를 만한 기업이 2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면 개잡주일까요? 아니면 줍줍 찬스일까요? 이건 개인의 믿음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하락기에 지속적으로 매집을 했다면 대상승기가 나중에 왔을 때 엄청난 수익을 볼 겁니다. 주식은 결국 수량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수량 100개로 500% 수익을 낸 사람과 수량 10,000개로 20% 수익을 낸 사람 중에 누가 더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버는 걸까요? 당연히 10,000개로 20% 수익을 낸 사람입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수량이 10,000개면 삼성전자 기준으로 지금 아마 8억 정도가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8억을 삼성전자 같은 초우량주에 투자하기가 쉬울까요? 아니면 급등주에 투자하기가 쉬울까요? 당연히 안정적인 삼성전자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부담이 덜할 겁니다. 삼성전자가 정말 답답하긴 해도 워낙에 우량한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폭락에 대한 두려움이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거의 없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든 높은 금액을 베팅하기가 상대적으로 쉽다는 것이고요. 종목적인 특성을 생각해 봤을 때 높은 수익률보다는 수량으로 승부를 봐야 되는 종목입니다. 잡주 같은 경우에는 뭐 잠깐 큰 수익을 거둘 수는 있겠지만 이게 언제 망할지 모르고 언제 또 폭락을 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많은 수량을 담기에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높은 수익률을 기록해도 수량이 적으면 큰 수익을 얻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업에 대한 확신이 있고 초대박을 꿈꾼다면 지금 당장 몇 푼 버는 것보다 수량을 모을 시간이 아마 더 절실할 겁니다. 뭐 이건 그렇다 치고 아무리 그래도 인간적으로 삼성전자 너무 못 가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린 게 나는 삼성전자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그냥 몰빵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내릴 때마다 마음이 너무 힘들고 막 초조해지고 뭔가 손해보는 듯한 기분이 들고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굳이 삼성전자 한 종목에만 매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삼성전자만큼 좋은 주식은요, 찾아보면 얼마든지 많이 있거든요. 미국 주식이나 ETF, 그리고 기타 핫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종목에 분산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분산 투자를 하게 되면 확률적으로 모두 다 상승하거나 모두 다 하락할 가능성보다는 일부는 상승하고 일부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빠질 때 수익을 내는 종목에 집중하면서 지루함을 달랠 수가 있습니다. 억울한 마음도 아무래도 좀 덜 들겠죠. 저는 지금 뭐 집중 투자가 무조건 좋다, 분산 투자가 무조건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각자의 투자 성향에 맞게 취사 선택을 하시라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전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각자 이 장단점이 아주 뚜렷합니다. 절대적으로 옳고 절대적으로 그른 게 아니라 개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또는 결과에 따라서 평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스스로 개인의 투자 성향을 잘 파악하시고 본인의 성격에 맞는 최선의 선택을 하시기를 저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감히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거죠, 이건. 제가 생각나는 대로 정리를 해서 메모장에 적어봤는데 일단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정말 힘든 시간이 많이 있겠지만 잘 견뎌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